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적인 텀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관들은 그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거나 다른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셀트리온에서 비중을 줄여 나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뭐다? 우리에게는 저가 매수 공략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셀트리온 녹화해볼 겁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종목 녹화 많이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이제 전체 증시에서 세 가지의 제약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것이죠. 이 셀트리온은 이미 이전에도 많은 주주들에게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이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수익을 본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셀트리온의 주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마주들처럼 이런 식으로 치고 내리는 주가는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층을 올리고 유지가 오래됐다가요, 이슈를 통해서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주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매집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슈팅이 나오고 또 유지되고,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좀 당겨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변동이 없는 구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셀트리온 종목의 모멘텀 비전들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제대로 수익 보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자, 이번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500%, 600% 수익 봅니다 라는 내용을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적어도 셀트리온이 수익을 줄 때 안 줄 때는 제대로 분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로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가 말 그대로 좀 갇혀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실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주가가 반응을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괜히 잡았나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를 해석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대신 정리해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영상 보시게 되면 이 공략법까지 확인을 좀 하시고 나서 뭐 한다? 어떻게 보면 치트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현재 주가가 어떤 이슈 때문에 어떻게 움직였구나, 어떤 타이밍에 뭐가 움직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올라갈 때 이건 올라가는 흐름이야, 이거는 내려가는 흐름이야,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앞전까지 해가지고 셀트리온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스피드하게 좀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보시다가 이거 좀 이해 안 돼요 라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확인하고 다음번에 그 내용을 좀 보강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셀트리온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FDA를 동시에 세 가지를 같이 심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에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임상 과정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넘어가서 여기서 임상해도 되니? 라고 승인 받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안전도가 확인이 되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입니다. 판매. 미국 내에서 판매도 되니? 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 셀트리온은 임상을 동시에 3개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임상 하나만 승인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동시에 3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이 진펜트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펜트라.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어려운 내용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IT 기업들을 만지게 된다면 여기서 어떤 바이오스라던가 아니면은 램이라던가 반도체 관련한 내용들, 웨이퍼라던가 이런 단어들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 한번 보게 되면 이 원판 같은 실리콘으로 만든 이게 웨이퍼구나, 이게 반도체구나, 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지만은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말 그대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진펜트라, 램시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요,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해놓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된다. 이 셀트리온 하면은
짐펜트라구나. 짐펜트라 네 글자가 길다? 짐 한 개만 외워도 짐 들어간 단어는 짐펜트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유익하실 겁니다. 자, 이거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셀트리온의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매출 연결 실적을 보게 되면은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CTP13 바이오시밀러 왜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CTP13이 바로 짐펜트라예요. 짐펜트라. 이 약품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약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셀트리온의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 중에 1조 4천억 원가량을 여기서 뽑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 약물이 뭐다? 바로 짐펜트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짐펜트라라고 하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램시마란 약품을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가지고 바이오시밀러화 만든 약품인데 이게 지금 판매율이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미국 FDA 임상실험까지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판매 수순을 밟겠죠. 판매까지 넘어가게 됐을 때는 뭐다? 여기서는 알아서 매출이 굴러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생긴다. 지금 셀트리온이 1조 6천억까지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최소로 봤을 때는 약 7년 정도, 최대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 과정 동안 뭐 했느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이거 먼저 시작했죠. 그 다음에 세포배양 시작했죠. 이러면서 이제 계열사들 늘리기 시작했죠. 계열사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FDA 승인 받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코스닥 시총 1위를 찍자마자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이러한 수순들을 다 밟아오면서 현재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자, 이러한 그 경력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약품들 모두 FDA 동시에 입성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CTP13 짐펜트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중등도 중증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대상 피하 주사 유효성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이중 눈가림, 병렬그룹 3상 임상 실험으로 임상은 약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P13에 대해서 짐펜트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생각보다 발병률이 상당히 높고 발병된 이후로부터 완치율이 생각보다 낮지 않고 재발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계속 지속적으로 약물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느냐? 보통은 정맥주사라던가 부분 치료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피하주사, 말 그대로 엉덩이 주사나 그 부위에 피부 아래쪽에다가 살짝 찔러놓는 주사 한번 딱 맞고 집에 가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간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앞서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았던 램시마의 바이오시밀러 같은 효능이기 때문에 성능 또한 이미 공개가 다 됐다는 것이죠. 좋다는 쪽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펜트라를 밀고 넘어간다는 것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요. 얘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완전히 자리를 잡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이때까지 왜 못했느냐? 사실은 이 준비 기간이 너무나 길었을 뿐더러 이 서정진 회장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요즘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합병 얘기입니다. 합병. 지금 셀트리온은 계열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려가는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 두 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바로 헬스케어와 제약입니다. 이 셀트리온 자체는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얘네 자체가 세포 배양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 자체만 가지고도 승인을 받거나 약품을 내거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헬스케어와 제약을 나눈 이유. 여기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셀트리온과 제약이 자리를 좀 잡으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미국 시장에 무조건 건너가야 된다. 왜냐?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이 규모의 시장 규모의 절반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건너가도 앞으로는 짱짱하다는 생각일 겁니다. 당연하죠. 모든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이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야 근데 셀트리온은 인정을 받아서 넘어가더라도 헬스케어랑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얘네랑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좋은데 어떻게 넘어가지? 셀트리온은 셀트리온대로,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제약은 제약대로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뭉쳐서 가야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은 아주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 주주들 반대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또 합병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고, 이 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빠졌다가 오늘은 뭐 증시 영향이겠지만 다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합병이 완전히 반대가 됐죠. 주주들이 완전히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주가 가치와 이 제약의
기업 가치, 그리고 주가 가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셀트리온과 제약 간의 주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약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미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나 큰 상황인데 이걸 합병을 시켜버리게 되면 기업 가치가 낮고 주가 가치가 낮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8배 이상 더 큰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주가 평균값 OS가 맞춰지게 되면서 주가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고 셀트리온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막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좀 마음 아픕니다. 뭐냐면 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시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결국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제약까지 셀트리온에 합병이 되어주는 게 너무나도 안정적입니다. FDA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요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각각 하나씩 승인을 받아가는 과정보다 셀트리온 하나에서 통합해서 받아가는 과정이 훨씬 더 기간적인 단축이 쉽게 많이 될 거고요.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갖고 있던 거, 헬스케어가 갖고 있던 것들 이러한 기술력들을 기반으로 보다 더 좋은 시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이 뭐다? 이 서정진 회장의 꿈이라는 내용이에요. 통합 셀트리온이라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 영상, 이 기사가 올라오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야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신뢰를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현재 조정을 좀 나오고 있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은 합병 얘기가 무산이 되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꺾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병이 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혹은 예비 주주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 현재 매출이 1.6조 원 가량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됐을 때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플러스 알파가 훨씬 더 많이 붙게 될 겁니다. 1조 넘어 그 위로 높아지고 싶은 게 이 셀트리온과 서정진 회장의 꿈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따라오는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상승, 주가 가치 저평가됐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이 꾸준히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기관들이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고 있지는 않는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게 바로 이 실적이라는 거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고 꺾여 나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공매도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다? 땡큐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에 지금 이슈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제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이 다음에 연결해서 나올 결과가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직 시간적인 텀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관들은 그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거나 다른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셀트리온에서 비중을 줄여나갈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조정이 나오게 될 거고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뭐다? 우리에게는 저가 매수 공략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어떻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략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 공략법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미리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략법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무조건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주주분들과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채팅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무조건 공략법들을 다 무료로 알려드리겠다는 점을 약속드려 봅니다. 제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셀트리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입장 기회 드릴 거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다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공략법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영상 넘겼다가 바로 그냥 나가버리실까봐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어떤 선물이냐면 이 셀트리온과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 종목 제가 센스 없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인데 이것도 제약바이오로 갖고 왔을까요? 절대 아니고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어지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좀 든든한 국밥 같은 종목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어볼 건데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로 내가 지금 단타성 종목으로 포트가 꽉 차서 완전 백화점식이고 손절할 게 너무 많아 라고 한다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스윙이나 단기, 장기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매매가 좋다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좀 안전한 종목을 채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의 설명을 좀 보시고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종목 설명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을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에게는 조정이 좀 나와주면 좋고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낙폭이 생기면 안 좋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올라갈 만큼 기업 가치는 상승이 될 거기 때문에 큰 걱정 가지신 않아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슈들, 근거들을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현재 가장 핫했던 합병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 현재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가격을 공략해야 될지 이 공략법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 채팅방에서만 말씀드리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셀트리온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하는 거 도와드리고 공략법들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